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육아용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지금 이서가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이렇습니다. 항상 그렇듯이 아기가 잘 때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깔리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지금 카메라를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익숙치가 않아요.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봐야 될지 여기를 보고 제가 해보겠습니다. 사시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첫째 아이가 지금 5살이고요. 둘째는 지금 5개월이 들어갔어요. 사실 둘째는 날짜를 안 셉니다. 저만 그런 건가요? 제가 일단 첫째는 호주에서 키웠어요. 그리고 둘째는 제가 한국에서 낳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육아용품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호주에서도 썼고 한국에서도 지금 너무 잘 쓰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11월 중순이 돼가고 있고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. 이럴 때 뭐가 제일 문제냐면 애들 콧물이 장난이 아닙니다. 특히나 모르겠어요. 첫째 제가 두아를 호주에서 키웠을 때는 두아는 콧물 이런 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호주에 있을 때는.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. 근데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그 겨울의 매운맛을 보면서, 그리고 저나 남편이 둘 다 비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비염이 있었고,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니까 바로 그냥 걸리더라고요. 콧물에, 기침 감기에, 열 감기에 맨날 시달렸어요. 근데 이제 열은 이제 좀 덜한데 이 콧물이랑 기침은 절대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특히 어린이집 가는 이상은 와, 진짜 콧물과의 전쟁이에요.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. 아이 키우는 분들. 그런 분들 정말 필수템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게 노시부 콧물 흡입기입니다. 제가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게 가격이 싼 게 아니에요. 근데도 없어서 못 사는 아이템이었거든요. 근데 저는 고민을 했어요.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재입고를 했을 때 살 가치가 있느냐 막 고민을 하다가 진짜 거의 한 3돌쯤에 구입을 했어요. 근데도 너무 잘 샀다고 생각이 되는 아이템입니다. 이게 처음에는 아이가 되게 싫어해요. 콧물 소리도 시끄럽고 코에다가 뭘 넣는다는 거부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되게 자지러지게 싫어하는데 이게 뽑으면 시원하다는 걸 본인이 느끼거든요.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좀 더 크고 나면은 지금은 두아가 자기가 지금 해달라고 하거든요. 코 답답하다고. 그러니까 지금 5살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 이거 뽑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시원하니까. 왜냐면 자기도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. 그래서 자기 전에 이걸 한 번씩 뽑아주면 그나마 새벽에 아기가 뒤척이질 않아가지고 정말 이거는 노시부는 정말 하나 꼭 사세요.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빨리 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면 저는 너무 고민하다가 한철을 놓쳐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괜히 이걸 더 키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, 사실. 근데 늦은 만큼이라도 뽕을 뺀다. 왜냐면 저는 또 둘째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아기가 고통스러운 하긴 하지만 되게 약하게 해놓고 여기 막혀있는 거 조금씩 빼주긴 하거든요. 왜냐면 아기가 잘 때 그렁그렁 하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. 다들 아시잖아요. 그리고 새벽에 깨면 저도 같이 깨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피곤함이 이게 그 콧물로부터 오는 피곤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이가 있는 분들, 특히 아이가 둘 있는 분들은 꼭 하나는 사셔야 되는 아이템이에요. 이건 필수가 필수예요, 필수. 추천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한 거였고, 역류 방지 쿠션이에요. 이거는 모유 수유를 하시더라도 필요한 쿠션입니다. 왜냐면 두아는 제가 호주에서 나왔잖아요. 근데 한국에서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았어요. 저희 가족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배송을 받아가지고 물 건너와서 썼던 아이템인데 너무너무 잘 썼어요. 두아가 먹다가 자요. 시켜도 트름은 하진 않고
그러니까 그대로 눕혔다가는 좀 속이 안 좋을 것 같고 토할 것 같고, 그래서 역류 방지 쿠션에 눕혔단 말이죠. 너무 잘 자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신생아 때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넣어가지고 조금 높이를 너무 깊지 않게 해주면은 아이 허리에도 부담도 안 가고 좀 장시간 잘 정도는 누워 있어요. 근데 막 몇 시간씩은 아니더라도 잠깐 낮에, 신생아 때는 텀이 짧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전 눕혀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염려하시는 분들은 짧게만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, 저는 잘 모르고 사용했기 때문에, 근데 두아 성장에는 문제가 없었어요. 저는 이제 뭐 이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, 그리고 지금 이서도 역류 방지 쿠션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이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기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. 두아는 토도 안 하고 침도 많이 안 흘렸어요. 그래서 트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역류 방지 쿠션에 눕혀 놓으면 그렇게 막 토 안 하고 역류 안 하고 잘 있었거든요. 근데 이서는 토를 워낙 잘해요. 워낙 잘하는 아이로 태어났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신생아실에서도 병원 한번 데리고 가보라고 할 정도로, 지금은 뭐 지금도 토는 하고 있지만 점점 그 빈도나 양이 줄어들고 있어서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그거에 대해서는 병원을 가보진 않았어요.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역류를 잘하는 애가 쿠션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눕힌다?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. 그나마 역류 방지 쿠션을 사용을 해서 그 정도였던 거지, 이서 같은 경우는 그냥 눕혀놨으면 계속 막 흘렀을 거예요. 그래서 역류 방지 쿠션 사용하는 걸 정말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모유 수유를 해도 트름을 한 다음에도 이게 그냥 바로 눕혀놓으면은 뭐 튼튼한 아이들이나 뭐 괜찮은 아이들은 그냥 눕혀놔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조금 토를 잘 한다, 아니면 소화가 좀 불편하다 하는 애들은 무조건 좀 역류 방지 쿠션을 사용하셔서 좀 소화 시간만이라도 좀 눕혀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면 아이들이 모유 먹을 때는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근데 많지 않은 양을 먹고 그거 다 토하면 너무 아깝잖아요. 엄마가 힘들게 만든 모유인데, 그리고 다시 먹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되게 텀도 애매해져요. 그래서 한번 먹였을 때 그걸 잘 소화시키게끔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역류 방지 쿠션은 하나쯤은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게 저는 로토토였나? 두아 때 거 쓰던 걸 바로 써가지고 이게 쿠션이 조금 죽은 감도 있고, 그래서 둘째는 다른 걸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근데 다른 분들은 아마 다른 브랜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. 저 때는 제가 두아 때 샀을 때는 몇 브랜드 몇 개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되게 종류도 많고 모양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서치를 해보시고 엄마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, 저는 이거를 당근으로 살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당근으로 사기에는 조금 위생상 추천 안 드려요, 당근으로는. 왜냐면 이 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솜에 토가 묻어날 수도 있고 스며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역류 방지 쿠션을 그냥 새 걸 사셔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저는 쿠션은 이거는 추천이 아니라 필수죠, 모유 수유 하시는 분들은. 저는 제가 쓴 거를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쿠션이 굉장히 단단해요. 이게 오케타니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아이가 들어가도 널널한 정도? 그리고 이 쿠션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이가 그냥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대로 이렇게 딱딱 잡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, 이게 변형이 되면 아이가 이렇게 먹다 보면 손이 막 이렇게 꺼져 들어가잖아요. 그럼 되게 엄마가 자세가 아이한테 딸려 들어가면서 불편해지고 되게 구부정해져요. 그럼 되게 엄마 몸에 무리가 가거든요. 그래서 쿠션을 되게 딱딱한 거, 단단한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대신에 이게 단점이 뭐냐면 단단하니까 아이가 약간 굴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엄마가 잘못해서 휙 하면은 아이가 낙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, 그리고 뒤에 이제 허리 밴드 고정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엄마가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. 근데
어떻게 보면 엄마가 이 밴드가 없어서 잡고 있다 보니까 아이까지 잘 이제 지탱을 하려고 하는 긴장하는 게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잘 사용했는데,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안정감이 없지는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사이즈. 그리고 이렇게 딱 고정이 두께가 두껍고 단단하게 되다 보니까 자세를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이렇게 정자세도 할 수 있고, 이 뭐라 그래야 되지? 럭비 자세. 이 럭비 자세도 되게 편안하게 저는 잘 잡아서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사이즈도 크고 이게 단단하게 쿠션이 잡아주니까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먹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정자세가 편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것도 두아 호주에서 낳고 키웠을 때 한국에서 배송받아가지고 두아도 쓰고 이제 친척 언니한테 갔다가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새 아이를 거쳐도 문제없이 단단한 제품이고, 저는 이거를 방수 커버를 씌워서 사용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냥 물려받아서 사용을 한 거였고, 근데 이렇게 뭐 수유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새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방수 커버를 꼭 씌우시고 세척을 자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솜은 세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솜에는 방수 커버를 사용을 하시고 겉 커버를 자주 세척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서가 빼가지고 지금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안고 얘기를 해볼까요? 얘기할 수 있을까? 나를 도와주려나 이서가? 응? 엄마 도와줄 거야? 이서야? 전 오케타니 추천드립니다. 제가 조리원에서 썼던 거는 약간 말랑말랑하더라고요. 허리 밴드는 있긴 있지만 말랑말랑하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, 사실. 근데 그때는 아기가 작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기가 집에 오고 한 달, 두 달이 지나면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을 하잖아요. 3개월이 되면 아기가 6kg, 7kg 막 이렇게 육박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말랑말랑한 쿠션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엄마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다행히 단단한 쿠션이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기 침대예요. 아기 침대인데 큰 침대 말고요. 그 외 침대 옆에 엄마 침대 옆에 딱 붙여서 쓸 수 있는 간이 침대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저는 그 리안에서 나온 침대를 당근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. 이 침대는 당근으로 구매를 해서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근데 사용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. 저는 임신했을 때 아기 침대 그 큰 나무 침대 있잖아요. 그걸 미리 사놓은 거예요. 중고로 10만 원이나 주고.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 머리를 치고 있는데 왜냐면 그렇게 큰 침대는 신생아실 때부터 필요 없거든요. 저는 오히려 신생아 때는 그 이동식 침대라고 해야 되나? 그 옆에 엄마 침대 옆에 붙여서 쓸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. 그걸 오히려 더 잘 썼어요. 그거를 최근까지 쓰다가 거의 4개월 때까지 쓰다가 이제 좀 아이가 더 많이 커가지고 좁아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우드 침대로 바꿨거든요. 근데 몇 개월 동안 큰 침대를 거실에다가 보관하느라고 너무 자리 차지를 많이 해가지고 좀 안 좋았어요. 그래서 미리미리 사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침대가 좋은 게 뭐냐면 양옆으로 높이가 조절이 따로따로 돼요. 그래서 한쪽을 높게 해놓고 한쪽을 낮게 하면은 역류 방지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. 이서는 역류가 심했던 아이인데 조금 나아지면서부터는 제가 그 침대에 눕히는데 약간 한쪽은 다리 쪽 있잖아요. 다리 쪽은 좀 그 높이를 낮게 하고 머리 있는 쪽은 높이를 좀 단계를 높여놨어요. 그러니까 5단계, 4단계 이런 식으로. 그랬더니 좀 이렇게 기울여서 자잖아요. 역류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. 잘 때. 그리고 이게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까
침실에서도 쓸 수 있고 이제 거실에서 아이 놀이할 때도 가끔씩 눕혀놓을 수 있게. 엄마 집안일 하거나 할 때 그 침대에 눕혀놓으면 거실에다가도 둘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놓고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재당근 하려고 깨끗이 해가지고 지금은 한 켠에 모셔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배맘 기저귀 가리대. 사실 기저귀 가리대는 브랜드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아이템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기 처음에 기저귀 가릴 때 바닥에다 놓고 바닥이나 침대에 놓고 갈면 되게 허리에 무리가 가거든요. 그리고 밑에가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. 똥이나 오줌에 아기 대변이나 소변에. 그래서 저는 기저귀 가리대는 따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그리고 이 기저귀 가리대에 보면은 수납할 수 있게 수납 공간이 또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나와요. 만약에 없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사셔야 편해요. 그래서 그 옆에 기저귀라던가 로션, 연고 뭐 이렇게 좀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그런 거 좀 수납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은 막 찾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요. 이게 높이가 소배맘 거는 좀 높더라고요. 저는 두아 때는 이케아를 썼는데 이케아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. 그리고 소배맘 기저귀 가리대도 괜찮았는데, 이 기저귀 가리대 특성상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면 사용을 못해요.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근데 아차 했을 때 그 순간의 사고가 엄청 좀 뭐라 그럴까 큰 사고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안 쓰고 있어요. 이제 이서가 4개월에 접어들고 뒤집기 시작을 하면서 좀 위험하더라고요. 막 확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고 있고, 다음은 타이니 모빌입니다. 타이니 모빌이 없는 집이 있을까요? 아이 키우는 집 중에서 이거는 진짜 평생 국민템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모빌 바운서에 놓고 이 모빌 하나 틀어주면 그래도 10여 분은 숨 쉴 수 있습니다. 엄마들이 그 10분 숨 쉬는 게 엄마들한테는 굉장한 휴식이기 때문에 모빌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 타이니 모빌이 딱 그 높이나 각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딱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. 규격이. 그래서 사용하는데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무리 없이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아마 이거는 사셔서 뽕 안 뽑으신 분 없을 것 같은데요. 너무 다 잘 쓰고 있을 것 같고, 이거는 진짜 아기 장난감 준비하신다면 신생아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잘 쓰실 겁니다. 꼭 사세요. 그리고 이것도 없는 집이 없을 것 같은데 젖병 소독기예요. 열탕 소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열탕 소독을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요. 사실 저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데 대신에 세제를 이제 뭐 열탕 소독 안 해도 된다는 세제를 쓰고 있긴 하는데, 그래도 가끔은 해주긴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열탕 소독을 하나 안 하나 젖병 소독기는 사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열탕 소독을 좀 덜 하는 것 같긴 한데, 소독기가 있으니까 젖병도 쓸 수 있고 쪽쪽이라던가 아기 치발기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소독기 하나 있으면은 나중에는 아기 이유식할 때 수저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소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장난감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저는 소독기를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대신에 이것도 사실 뭐 새 거 사시면 좋겠지만 좀 뭐 알뜰하게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중고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. 저도 이거 중고 사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. 두아 때도 다른 친한 언니가 쓰던 거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썼는데 뭐 다른 지장 없이 되게 잘 썼어요. 그래서 이게 안에 램프만 잘 작동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모품만 새 걸로 가르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어요. 근데 대신에 사이즈를 큰 거를 사셔야 됩니다.
사이즈가 작으면 나중에 애기 젖병이 다 안 들어가요. 왜냐면 젖병이 가지수가 많고 젖꼭지도 있고 뚜껑도 있고 뭐 이렇게 고리도 있고, 나중에 애기가 우유를 많이 먹으면 240ml까지 젖병이 커지거든요. 그래서 아예 애초에 사실 때 큰 걸 사셔가지고 나중에 뭐 이유식 용기도 소독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저는 지금 유팡 쓰고 있어요. 유팡 큰 거. 힘들어요? 무거워.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. 배터리가 없네요. 빨리 얘기해야 되겠네. 마지막으로는 백색 소음이 나오는 애착 인형이에요. 저는 두아 때 쓰던 거를 이성한테 물려줬는데 두아도 진짜 엄청 잘 썼거든요. 그리고 아이가 그냥 혼자 자는 거보다 아무래도 그렇게 애착 인형이 안고 자면은 잠을 더 잘 자요. 안정감이 있고, 그리고 거기 이제 백색 소음이 나오는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엄마가 쉬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. 밤새. 그래서 저는 아기가 그거를 되게 잘 도움을 받아서 잘 자는 것 같아요. 지금 벌써 이제 혼자만 자기 시작을 했고, 중간에 한 번씩 깨긴 하는데, 그때 뭐 그냥 가끔 깨긴 하지만 쪽쪽이 물려주거나 이제 한 번씩 수유해주면 바로 또 잘 자거든요. 근데 자기 전에는 그 인형을 같이 끌어안고 막 씨름을 하면서 자요.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수면 의식이 된 것 같아요. 눕히고 그 인형을 딱 안겨주면은 아,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아기랑 이제 수면 대결을 시작을 합니다. 아기 인형이랑.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호주에서 선물 받았던 거라서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들고, 대신에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인형이 좀 있더라고요. 아파. 그래서 잘 찾아보셔서 이런 애착 인형 하나씩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면 아기가 이거는 1년, 2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새 거 사셔도 되는 것 같아요. 물고 빨고 할 수 있게. 알겠어요. 자, 이제 저는 그래요. 이사 먹이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즐거운 육아 하세요. 빠잉.